이런 기사가 또 하나 떴습니다. 직원들 전부 다 물리고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홍명보 런던에서 손흥민과 1시간 독대를 가졌다. 자,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올라왔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를 문전박대를 했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팩트는 19일 날 1시간 동안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자,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 대한 욕심,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감, 강력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워낙 선발되지 못했었던 과거의 부당한 경험과 지금의 이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하여 결코 좋게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대표직을 반납한다거나 캡틴 소니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축구 팬들의 우려도 충분히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명보 감독의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는 좋게 비춰질 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 축구협회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손흥민이 토요일 20일에 팀 연습 경기가 있어 19일 오후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려 1시간 동안 단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향후 홍명보 감독이 직접 밝힐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5일 날 외국인 코칭 스텝 선임을 위해서 유럽으로 출국한 홍명보 감독인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 미팅을 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은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수행 직원 1명과 단둘이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민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 직원까지 물리고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행 직원이 없이도 한국어로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없어도 되겠지만 굳이 손흥민 선수까지 그 자리에서 물리고서 대화를 했다라는 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아마도 지금 일각에서 쏟아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홍명보 감독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좀 팩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고 난 뒤에 선수와의 첫 면담은 손흥민 선수가 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유럽파 선수들과 전부 다 면담을 한 뒤에 다음 주 중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홍명보 감독이 귀국을 하면서 귀국 당일날 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게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국가대표 은퇴에 마렵겠다. 홍명보를 만난 손흥민을 향해 뼈 때리는 댓글까지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비공개로 단독 회동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1시간 동안 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굳이 거길 가서 손흥민이 연습할 시간만 빼앗고 있다. 아니, 손흥민을 그렇게 안 뽑을 때는 언제고, 진짜 국가대표 은퇴 마렵겠다. 10일 뒤면 손흥민과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는데 굳이 거길 찾아가서 꼭 면담을 했어야 하냐. 감독 힘 실어주는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권위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선수단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급선무였던 것 같다. 본인이 선수 시절 반발은 많이 해봤지만 반발하던 선수단을 맡아본 경험도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제일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선수들의 마음을 잡는 건데 딱 라커룸 서열 1위, 2위, 3위를 만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라커룸 서열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실질적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선수들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 위주로 먼저 만났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언론사의 기사 내용들 탑3를 보면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 찾아간 홍명보 감독의 누리꾼들은 분개함이 터뜨렸다. 도대체 클린스만 감독과 뭐가 다른 거냐?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글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이 브라질 월드컵 완전 졸전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그나마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줬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도 사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간 걸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홍명보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아니 막말로 자기가 점검해보고 별로면 유럽파 선수들 안 뽑을 거냐, 왜 갔냐라는 겁니다. 왜 점검을 하러 갔냐라는 거죠. 심지어 며칠 뒤면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출국 전에 했을 때도 유럽파 선수들을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뭐 실상은 틈틈이 지금 선수들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철군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집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 이영표와 박지성은 비겁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정면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이 이 두 선수를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나눴다라고 해요.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를 바라보는 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의 인식이 담긴 발언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군가에겐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이영표, 박지성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저들은 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기를 계속하여 거부했다. 외부에서 축구계를 비판하는 등 편한 길만 걸어가고 있다. 지금은 후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나아가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저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가 진정 어려울 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선배들을 향한 배려가 없다. 그게 참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도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당당했다라면 이름을 밝히고 저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요,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송정국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터졌습니다. 자, 지금 뭐 이영표, 안정환, 거기에다가 박지성, 이동국, 구자철, 박주호, 정말 많은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 사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송정국 선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홍명보 감독은요, 안정환과 송정국 선수가 이렇게 MC, 해설위원으로 데뷔했을 때 아낌없이 쓴소리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계진을 찾아가 응원까지 했었다라는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응원에 힘입었던 걸까요? 정말 엄청난 쓴소리를 당시에 했습니다. 보니까 안정환에 이어 송정국도 일침했다. 홍명보는 새 선수를 파악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브라질 월드컵 때 이 송정국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데뷔해서 저런 말까지 했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스타들도 저렇게 끈질기게 수비를 한다. 근데 홍명보호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만 무려 45분이나 걸렸다. 전반전을 허비해버렸다. 준비를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영표 선수도 당시에 뭐 일침을 가했죠. 홍명보 선수가 좋은 경험? 말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홍명보 감독이 벨기에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이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정국 위원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너무 유럽파 선수들에게만 기대게 됐다. 국내 K리그에서 선수를 발굴하여 주전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정환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정신력을 이야기하는데 실력이 있고 난 뒤에 정신력이 필요하다. 실력을 채우고 나서 정신력을 앞세워야 한다. 이영표 선수는요. 한국팀은 기대했던 것보다 체력적인 준비가 덜 됐다. 누군가에게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실패냐라고 묻는다면 실패라고 말할 것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실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월드컵은 경험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송정국 선수부터 많은 2002년도 월드컵 선수들이 하나같이 홍명보 감독을 보고 비판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데도 홍명보 감독은 사퇴할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마 월드컵이 진행되는 내내에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무관조명 마지막 우승이 심지어 64년 전이래. 손흥민까지 있는데 지금 뭐 토트넘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자국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관의 왕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나라를 순위별로 조명했는데요. 최소 한 번 이상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가만 명단에 들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우승 기록은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1960년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이후 64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에는요. 차범근, 박지성,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4강에 올랐으며 AFC 2015년 아시안컵에서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4강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까지 있는 그야말로 올해의 아시아 축구 선수상을 6번이나 수상한 손흥민 선수, 아시아 최다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결국 국가대표직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시작이 좋지 못한 홍명보 호에 대하여 기대감이 매우 낮아서 자칫하면 한국의 무관 기록이 7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조적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국민분들의 분통함이 홍명보 감독의 이 불공정한 감독 선임에 대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선임 논란 감사한다. 축구협회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자 이 축구협회 측에서 뭐 월드컵을 못 나간다 뭐 그렇게 말이 많다가 결국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차관, 장미란 차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비판을 쏟아내니까 결국에는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김승수 의원마저도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의 변명이 급급하다. 오만과 불통이 터진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피파 정관까지 들먹이며 우회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축구협회의 오만과 불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왜 분통함을 터뜨리는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이 김 의원이 명확하게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이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
국회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겁박하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거센 국민적 비판과 매서운 회초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홍명보와 같은 감독 강제 차출이 무려 18차례나 있었다라는 폭탄 발언도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처럼 불공정하게 감독을 차출해낸 것이 무려 18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문체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강유정 위원실에서는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 이것을 이용하여 무려 18차례나 프로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도에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8차례나 일방적인 선임과 통보를 했다고 해요. 구단들은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례가 쭉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감독들이 많습니다. 박성화, 허정무 등등등. 여기에는 차두리, 홍명보,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이 감독 코치진들이 축구협회의 통보로 인하여 거부조차 못한 채 그렇게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도 결국 뒷배에는 축구협회가 존재한다라는 비판이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참다 못했던 안정환 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다. 외국인 감독을 자르고 감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내부의 압력이 명확하게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정환 선수는 홍명보 감독과의 친분을 통하여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영광아, 억울해하지마 라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안정환은 김영광, 김남일, 조원희와 함께 출연하여 자신이 국가대표로 뛰던 20년 전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존재했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안정환이 언급한 이 본프레레 감독은요, 2004년에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 약 1년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딕 아드 보가트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올라 부임 1년 만에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 조별리그 1승 1패로 조 3위로서 16강 진출마저도 실패했죠. 안정환과 동시대에 대표팀에서 뛴 김남일 선수도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며 안정환 선수의 말에 공감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함께 뛰었었던 선수들마저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짜뉴스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뉴스들의 이야기 때문에 나서게 된 걸까요? 진짜 이 2002년도 월드컵 영광의 선수들이 입을 막 열기 시작했고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축구협회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최근 박주호 위원마저도 고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과거 2002년도 월드컵 슈퍼스타들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축구협회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이제야 좀 고인물들, 썩은 물들이 빠지고 새롭게 축구협회가
재창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의 같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애시당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 배경 자체에 문제점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과 또 설왕설래가 많았던 차범근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홍명보의 선수 집착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당시 때 나는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걸 알고 있다. 지금과 거의 같은 브라질 월드컵 때와 같은 멤버들이 출전하여 맹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그때 선수들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함께 출전을 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다. 그 당시와 브라질 월드컵은 분명히 다르다. 선수들에게도 절실함이 굉장히 부족하다. 자,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만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 김신욱이 교체되는 상황을 보며 홍명보 감독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범근 감독 역시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배척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하여 사실 홍명보 감독이 어처구니 없게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열이 받아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당한 가짜뉴스 영상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 손흥민 선수는 아직 홍명보 선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가짜뉴스 영상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울산 팀을 떠날 때의 이 팬들의 반응 보세요. 거짓말쟁이 런 명보, 협회의 명복을 빌지 않겠다. 명청한 행모. 야, 이거 참 누가 말을 지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속이 쓰라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뒷모습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협회가 해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은 끊임없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 여파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사실 생각 못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발표가 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의 이 분개함, 분통함은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질적인 분개함은 이겁니다. 무너진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올해 1월 아시안컵이 시작될 때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등을 앞세워 64년 만에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배를 했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죠. 이때부터 이 전임이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때 작동했던 그 공정한 시스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던 클린스만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데려왔다라고 했던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축구팬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올바른 과정을 밟아 좋은 감독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과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2명을 거치게 됐는데요. 이 올림픽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조차 큰 문제점이 터져버리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입을 열게 된 이 박주호 선수는 후회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홍명보 감독도 이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디 제대로 인정이 됐겠습니까?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과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상태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문체부의 조사 예고에 축구협회는요, 우리 이런 식이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만 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죽했으면 이 문체부 차관인 장미란 차관이 아니 우리는 다퉈보자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거다라고까지 달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정관을 들며 불편함을 표출했습니다. 출전 박탈 가능성은요,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피파 얘기를 들먹이면서 한국축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압박하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피파는 실제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근거로 앞서 쿠웨이트의 월드컵 참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협회가 월드컵 출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건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압박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문체부의 감사가 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출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피파는 2015년 쿠웨이트 축구협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았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국제대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차이점이 있어요. 쿠웨이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부터 제외가 됐는데요. 사법부와 피파가 충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질 축구협회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결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파 입장에서는 브라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피파는 해당 문제를 의사결정 기구에 붙여 심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월드컵에다 브라질을 퇴출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는 사례가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협회에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처가 감사 정도예요. 저렇게 법정 공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협회는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수준까지 간다 하더라도 협회가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문체부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감독 선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 축구협회의 이 정부의 간섭으로 피파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고나 벌금에 그치게 됐습니다. 월드컵 출전 정지는요, 이례적으로 쿠웨이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피파의 얘기를 하며 한국축구협회는 우리 월드컵 이러면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급기야 결국엔 축구협회는요, 홍명보의 선임에 대하여 목소리를 냈던 박주호 선수의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꼬리를 내린 축구협회다. 박주호에게 대응하지 않겠다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큰 지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가 고소할 거다,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9일 만에 태도를 바꾼 건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주호 위원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들어가지 않는다.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들어가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박주호 위원에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국민적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합당하고도 현명한 비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박주호 위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협회에서 정말 고소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협회가 국민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와중에 문매를 맡고 있는 축구협회,
황희찬 선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황희찬 선수가 최근 굉장히 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알다시피 울버햄튼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밀실 행정의 의혹으로 문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최근 연습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로부터 당하게 된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피파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울버햄튼은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페인 마르베아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에 A 코모 1907과의 프리시즌 연습 경기 도중에 상대팀 선수들로부터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된 황희찬 선수였어요. 이에 격분한 팀 동료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상대 선수를 향해 손을 날려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가 듣기에도 황희찬 선수가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울버햄튼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코모 1907은 적반하장식으로 황희찬 선수를 제키찬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차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강력한 피파의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뭐 이런 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입을 보탰어요. 난 너의 곁에 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를 한 해, 두 해 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영문으로 난 너의 곁에 있다. 차별이 설 곳은 없다.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은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축구계 발전을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을 꾸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의혹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요, 사실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축구 선배, 후배,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저렇게 차별 대우에 대한 대응이 빨랐던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감사와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어도 공정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이어 해체까지 해버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 사태가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칼럼들도 많이 나옵니다. 박사 이런 분들이요, 막 칼럼을 냅니다. 지금 보면 이번 고려대학교 카르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도 87학번, 정 회장은 80학번, 학번으로 선후배를 먼저 가리는 고려대, 뭐 등등등. 사실 까마득한 후배였던 홍명보 감독을 정 회장은 간판 스타였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회로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였을 리 없죠. 당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준혁에 함께 있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사실 스디슨 브라질 월드컵 최악의 패배 고배를 마시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을 해내는 자리다라는 유명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졌다라는 팬들의 추측도 이때부터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이 패배가 뼈아팠는지 결국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협회 전무이사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다시 한번 고려대 후배인 홍명보 감독을